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자산 배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댓글에 자산 배분 질문들이 많네요. 주식에만 몰빵하다가 미국장 하락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겠냐? 그래서 주식, 채권, 골드, 원자재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 방송에서 QQQ 적립식 연복리 수익률 계산 오류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지난번 방송이었죠. 요 방송 요 제목 여기 보시면 어떤 질문자가 이분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스톱하고 쭉 읽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답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질문 보고 동영상을 다시 보니 제가 이 적립식 수익률인데 거치식 CAGR로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원리강학계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요 공식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머리 안 쓰려고 주식 투자하는데 자본 수익 얻으려고 주식 투자하는데 고등학교 수학책까지 다시 꺼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투자의 메커니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수학 공식을 다시 공부하면 밑에 자녀들도 좋은 귀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원리금 합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이 7%가 아니라 11.6%가 나와요. 이 R이 이자율인데 11.6%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래 공식에 넣으면 우리가 처음에 원금 플러스 수익금이 요 금액이 나왔죠. 요 금액. 자, 그래서 CAGR 11.6%를 적용하셔야 돼요. 네이버 복리 계산기에 넣으시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귀찮으면 네이버 복리 계산기가 그 엑셀 FV 함수, 이 Future Value라는 뜻입니다. 이 함수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V 함수로 요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11.6%니까 0.116 나누기 12개월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245개월 동안 투자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그리고 처음에 매달 $1000씩 이렇게 정립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 하시고, 이 0은, 앞에 있는 0은 무슨 의미냐면, 첫 예치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예치금은 없으니까 0 넣고, 그리고 뒤에 있는 0은 월 초에 납입을 하느냐 월 말에 납입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월 초에 납입을 하면 1을 넣으시고 월 말에 납입을 하면 0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적금이 아니라 주식 투자기 때문에 월 초 가격이나 월 말 가격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1 넣으시면 금액이 약간 올라갑니다. 자, 이걸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적립식 CAGR, 이 CAGR은 누적 수익률은 300%가 아니라 840%, 그리고 CAGR은 11.6%입니다. 11.6%. 오케이. 자, 정리됐죠? 이 공식으로 이 R을 구하고, 그리고 FB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총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복리 계산기가 FB 함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쓰기도 귀찮다. 그러면 Investment Inflation Calculator 여기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FB 함수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없으니까 0 넣고 20.4년 245개월 투자했으니까 20.4년 넣고 11.6% 매달 $1000 그러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방송할 내용 이 자산 배분의 필요성. 자, 자산 배분의 필요성. 뱅가드 ETF의 창시자, 그리고 뱅가드 자산운용의 창시자, 존 보글은 미국 증시에만 투자하죠. 그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주로 미국 증시에만 투자하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아예 채권 투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레미 시겔 교수가 그 유펜의 저기 와튼 스쿨에 제레미 시겔 교수가 미 장기채의 채권 이자 수익률보다 이제 S&P 500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무제한 지금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채권 이자율이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굳이 채권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존 보글이 왜 미국 증시에만
투자하냐면 이미 미국 글로벌 기업의 매출 40%가 해외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전 세계 시장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해리 말코비츠라고 그 포트폴리오 이론 만들어낸 사람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전 세계 시장으로 분산하고 자산군별로 분산해라. 이 이론을 발표한 게 1953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기업들이 영업시장이 주로 국내였죠, 국내. 그죠? 그래서 어떤 해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어떤 해는 뭐 중국 시장이 올라가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이 세계화가 되고 나서 강력하게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폭락하면 일단 전 세계는 폭락하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미국장이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상승하지 못하는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면 아쉽겠죠. 그죠? 자기의 투자를 한탄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 미국 시장 말고 뭐 신흥국 시장, 뭐 미국 빼고 선진국 시장, 아시아 시장 뭐 이런 데 분산하는 게 과연 자산 배분 효과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큰 돈은 이제 연금저축펀드에서 운용을 하는데,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죠? 그나마 연금저축펀드에서 미국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나 그런 미국 ETF, 그리고 미국채 10년 선물, 이 조합은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뭐 골드 선물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ETN은, 뭐 국내 원자재 ETN, 이번에 그 원유 ETN 사건 다 보셨죠? 괴리율 막 100% 넘고 그랬습니다. 상장 폐지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에서는 아예 미국채 10년 선물이 매매 불가입니다. 불가. 이 선물 지수 추정한다고. 그리고 상품군이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자산 배분 전략을 사용하기에 좀 마땅치가 않아요. 원래 레이 달리오 올웨드 포트폴리오가 미국장 ETF를 기준으로 만든 자산 배분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좀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시려면 제2 계좌를 만들어서 미국장에서 차라리 자산 배분 전략을 돌리는 게 낫다. 그리고 신흥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투자 인내를 시험하죠. 그죠? 특히나 우리가 장기간 투자할수록 이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신흥국 주식시장은 요동을 칩니다. 그죠? 미국 시장은 쭉 우상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변동성을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할 때 과연 멘탈이 견딜 수가 있을까? 그리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 자본시장의 불투명성 이런 것 또한 우리의 투자의 인내를 시험하죠. 그죠?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한다면 주식, 채권, 골드 이렇게 하는데, 원자재 글쎄요, 신흥국 글쎄요.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은 여러 번 지난 동영상에 살펴봤습니다. 그죠? 장기 투자할수록 저수익률, 마이너스 수익률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볼까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 백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이렇게 엑셀로 걸고 왔습니다. 자, QQQ 요 기간 동안 적립식이란 말을 뺀 거는 전부 다 거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간 동안 17년이네요. 그죠? 13.54%, 그리고 MDD는 마이너스 49.94%. 자, US 마켓 코릴레이션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스탠다드 데리베이션도 잘 보셔야 돼요. 표준 편차. 미국 시장과 상관성이 얼마나 되느냐. VTSMX가 이 자산군 티커로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ETF 티커로는 VTI입니다. 뱅가드 토탈 마켓이에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건데, 미국 전체 시장이니까 상관관계가 1이겠죠. 그죠? 자, 상관관계가 적을수록, 1보다 값이 적어질수록 상관관계가 적어지고, 자연스럽게 해지가 됩니다. 자산군 간의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QQ는 미국 시장이니까 이 상관관계가 미국 시장과 0.9죠.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시장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죠? 확실히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TLT, 이 장기채하고, 그리고 IF, 중기채입니다.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확실히 미국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지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시장 볼까요? 0.79예요. 거의 미국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오를 때 같이 못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머징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0.79네요. 그죠? 미국 시장과 함께 오르지만, 함께 내리지만 오를 때는 함께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볼까요? 역시 골드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그죠? 이런 상품은 해지하기가 좋죠. 이런 자산군은 해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MDD가 굉장히 크네요. 그죠? MDD가 굉장히 주식만큼이나 큽니다. 그리고 원자재, 제가 항상 의문을 품고 있는 원자재. 일단 MDD가 굉장히 커요. 그죠?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시 확실히 마이너스 수익률이네요. 13년 동안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해지하는 것은 저는 비추합니다. 자, 보셨죠? 그죠? 그리고 자산 상관관계도 미국 시장과 0.56이면 반 정도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반 정도는. 오케이. 자, 정리됐죠? 그리고 뱅가드 S&P 500 부입니다. 부도 역시 미국 시장과 함께 움직이네요. 그죠? 상관관계가 거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QQQ를, 역사상, 나스닥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기, IT 버블 당시, 한방에 몰빵 거치했다면 4.39, MDD는 마이너스 81.08%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달 시기에 상관없이 가격에 상관없이 매달 그냥 월급 들어오는 날 아무 생각 없이 매수했으면 11.25% CAGR입니다. 그리고 MDD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QQQ의 이 황금기 2009년 이제 금융위기가 회복되고 이 황금기 동안 수익률보다는 못하지만 MDD는 비슷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산 배분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자산 배분보다 훨씬 이렇게 중요한 게 시간 분할을 이용한 투자입니다. 자, 그리고 QQQ와 TLT를 반반씩 QQQ 50%, TLT 50% 이렇게 투자했을 때 CAGR은 13.56%네요. 그죠? 그리고 기간은 11년. 이 QQQ가 가장 잘 나갔던 요 기간 동안. 그래서 굳이 자산 배분을 하시려면 미국장에서 요렇게 자산 배분을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 골드를 하나 쓸 것이던가 아시아 시장, 이머징 국가, 원자재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이자율이 지금 0.61%예요. 30년물은 1.18%입니다. 이걸 이제 유동시장에 풀어서 ETF로 만든 것이 IEF하고 TLT죠. 그죠? 시가 배당률이 1.78%고 TLT가 1.82%인데 지금 시가 배당률이 2.24%예요. 이런 채권 ETF보다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훨씬 좋죠. 그리고 채권보다 배당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채 10년물보다 S&P 500의 시가 배당률이 훨씬 좋은데 굳이 채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자산 배분 해지를 위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있다면 뭐 이렇게 요런 조합 그리고 여기 플러스 골드 이런 조합을 섞으시는 것은 좋은데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에서는 구현이 좀 어렵다. 미국식 툴을 고려해 봐야 한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된 종목은 전부 다 예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역시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투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